안녕하세요. 자유이튜브입니다. 오늘은 명심하자. 돈 버는 절대 원칙. 위기 속에서 되새겨야 할 두 가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한국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하향되고 있고 경제 위기가 장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좀 더 바짝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주식시장에 있었던 한 가지 작은 이슈를 다루면서 돈 버는 절대 원칙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을 호시우보 암흑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나라는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은 있는 법이다. 센 놈을 주목하라. 과거 영상 부자들의 절대 원칙 7가지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1등을 주목하라. 그러면서 부자들은 1등을 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강한 놈을 주목해야 된다. 폭락 위기 속에서도 강한 놈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폭락이나 위기 속에서도 강한 놈들은 위기가 끝나면은 그 놈이 대장이 되거나 튀어오르는 겁니다. 폭락 위기 속에서도 사람들이 이런 강한 놈을 선호하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끝났을 때 가장 먼저 튀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1등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1등 대장을 주목하라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서울 강남이 먼저 오르고 많이 오르고 그리고 덜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덜 떨어진다는 개념은 가격이 덜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비율적으로 봤을 때 좀 덜 떨어진다는 거죠. 물론 절대 가격 면에서는 강남이 워낙 가격이 높기 때문에 가격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율적으로는 적다 이런 뜻인 거 참고하시고요. 강남이 오르고 나서 주변 지역으로 온기가 퍼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신문기사 타이틀 2개 가져와 봤는데요. 2014년도에 주택시장의 온기가 강남에서 강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한 차례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값이 2주째 오르고 있는데 이 강남을 시작으로 해서 서서히 오르더니 지금 강남, 하남, 분당 등으로 상승세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현상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굳이 설득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현상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인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장의 열기, 가운데 열기는 뜨겁지만 멀리 갈수록 온기는 약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서울 아파트와 전국 대도시 아파트와 주택을 비교했을 때 서울 아파트는 전국과 비교했을 때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가격 격차를 늘려왔는데요. 여기에서 좀 더 주목해야 될 거, 서울 중에서도 여기 보라색 선이 서울 강남의 상승률입니다. 강남의 상승률은 항상 이렇게 높았고 2019년 초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았었을 때도 하락의 폭이 다른 지역들보다 낮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서울 강남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덜 떨어졌는데 그것은 어떤 격차를 만들었느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서울 강남 3구와 노도강 지역을 비교해 본 겁니다. 2009년부터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노도강 지역과 서초, 강남, 송파구 가격이 크게 벌어졌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도강 지역은 2013년도와 2018년도 크게 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서초, 강남구는 강한 상승, 그리고 송파구 역시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가격 격차를 늘리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격 격차가 작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강남 3구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1등 대장, 강남 아파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서민들은 강남에 살고 싶지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진입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자본금을 쌓아야 되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주식 투자 아니면 저평가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평가된 부동산은 이렇게 가격이 상승할 때도 비교적 적게 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처를 면밀히 잘 살펴보고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부동산뿐만이 아닙니다. 가상화폐 시장으로 한번 확장을 해봤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대장 비트코인과 2등 이더리움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1등은 가격 회복이 빠르고 덜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줬습니다. 2등은 느리게 오르고 더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지금 차트가 나와 있는데 왼쪽 차트는 비트코인의 최근 2019년 3월 이후의 비트코인 흐름이고요. 여기는 지금 2019년 3월 이후에 400만 원대부터 시작한 비트코인이 올해
7월에 1,500만원가량까지 찍었고요. 그리고 하락 조정을 거쳤지만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8월 6일 현재까지의 차트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더리움의 차트를 살펴보면요. 자,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다가 자,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하락폭이 비교적 크게 보이고 그리고 반등은 지금 약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하락이 얕고 반등이 강한 모습이죠. 1등은 빠르게 회복하고 덜 떨어진다는 거, 2등은 느리게 오르고 더 떨어진다는 게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를 좀 더 길게 확장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차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주봉 차트입니다. 자, 비트코인의 경우 2017년 말에 2,500만원을 찍고 쭉 떨어졌다가 최근에 1,500만원까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 회복을 한 모습인데요. 자,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2018년 1월에 300만원을 찍었습니다. 그렇지만 쭉 떨어지고 나서 지금 30만원도 회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아직도 10분의 1 가격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1등과 2등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창기에는 빠르게 오르고 많이 오른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이라고 다를까? 주식시장도 비슷하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폭락장에서 지수보다 강한 놈이 있습니다. 남들 다 떨어질 때 안 떨어지는 놈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놈들을 지금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끝났을 때 이런 놈들은 가장 먼저 강하게 갈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가 위기가 끝났다고 판단될 때, 그럴 때 이런 강한 놈들을 사면은 빨리 먼저 갈 수 있다는 점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몇 개 비교해 볼 건데요. 자,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거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8월 6일 현재 기준으로 1917.5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강하게 내려서 이렇게 내려와 있고요. 자, 코스닥 마찬가지로 지금 551까지 떨어지는 모습, 이렇게 강하게 하락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패턴을 기억하면서 다른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폭락장에서 지수보다 더 떨어지는 놈들도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좀 약한 모습이겠죠. 강하게 하락했다가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온 겁니다. 자, 이런 종목들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자, 이런 종목 함부로 손댔다가 때 탈출하지 못해서 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대면 안 된다는 거 확인을 해야 되고요. 오른쪽에는 제가 비교를 해보라고 코스피 차트와 같이 가져와 봤는데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최근에 강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 안 좋은 모습이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수보다 강한 놈은 어떤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가? 남들 다 떨어질 때 안 떨어지는 놈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M자를 그리면서 떨어지고 있는데도 U자를 그리면서 반등이 나왔고 지금 이 위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놈들은 누군가가 계속 물량을 받아먹고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진다는 거겠죠. 자, 그 누군가는 개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M자로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반등을 하면서 지금 약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코스피가 강하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하게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누가 물량을 저가에 받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격 이하로는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큰 손들이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이렇게 M자로 해서 쭉 미끄러질 때 N자 패턴을 그리면서 서서히 오르고 있고 지속적으로 오르다가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의 하락세가 마무리되고 위기에서 벗어날 때 이런 종목들을 한번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 폭락, 비관론이 팽배하는 시장에서 우리는 꽃을 틔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속이 꽉 찬 씨앗, 건강한 줄기는 폭락장에서 잘 보이게 마련입니다. 자, 상승장이 왔을 때는 무엇이 썩었고 아니 곪은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폭락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잘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 부동산의 경우에도 못난이는 상승장에서 매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는 로열도 잘 안 팔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못난이를 팔려고 하면은 절대 제값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콩깍지가 씌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좋아 보이긴 마련이죠. 그런데 하락장에서는 사람들이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이 꽉 찬 씨앗, 건강한 줄기를 폭락장에서 찾아내고 나중에 위기가 끝나고 상승장이 찾아올 때 그런 것들에 편승을 해서 우리가 부를 거머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명심해야 될 것, 탐욕을 버리고 냉정해지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8월 6일 날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3연속 하한가를 간 신라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참으로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아침 9시 50분경에 제가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신라젠 대표이사 지분매입의 하한가 탈피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다. 그러면서 9시 50분 기준으로 거래 대금이 3,400억을 넘어서면서 전체 상장사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장을 마감했을 때 거래 대금은 무려 7,227억 원이나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종목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자, 2위인 삼성전자의 6,538억을 넘어서는 수준이고 최고 거래 대금을 기록했는데요. 자, 이렇게 거래 대금이 많았다는 말은 그만큼 개미들이 많이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개미들의 탐욕이 만든 결과인데요. 울고 웃고 탐욕이 뒤범벅된 신라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많은 개미들이 후회하고 있을 전쟁터. 여기가 이제 10시 부근인데요. 자, 10시 부근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약 15% 정도 올랐는데요. 자, 이렇게 하한가에서 탈피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미 이때부터 우리나라 전체 상장사 중에서 거래 대금이 1위를 달성하면서 개미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들었고요. 자, 그리고 9시 52분에 뉴스 기사가 나온 뒤에 주가가 한 차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반등하면서 또 한 차례 개미들이 모여들었고요. 자, 그러면서 개미들의 공방전이 계속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상당히 물량들이 많이 쌓여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죠. 많은 개미들이 하락장 속에서 수익을 취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많이 달려들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16,000원대에서부터 17,000원대 많은 개미들이 지금 여기 매수를 한 걸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종가는 하한가를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미들은 지금 높게는 17,000원, 18,000원에서 지금 16,000원까지 물려있다는 말인데요. 이 개미들이 하한가 부분에서 또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졌는데 대부분의 개미들은 내일 하한가를 탈피하면서 높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곳에 베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신라젠의 거래 대금과 매매 패턴을 봤을 때 개미들의 탐욕이 여기에 뒤엉켜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일단 종가에 들어간 개미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개미들은 지금 마이너스 5%에서 10%가량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냉정함을 잃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순식간에 마이너스 5%에서 10%의 손실을 낸다는 거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본전이라도 했을 건데 하락장에서 손실을 만회해 보겠다고 성급하게 뛰어든 결과는 결국에는 대체로 마이너스가 아닐까,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종목들 매매를 하더라도 짧게 끊어치고 빨리 털고 나오는 게 상책입니다. 자, 조금만 더 1%, 2%만 더 먹고 나오자.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욕심 부리다가 많은 게 바로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탐욕, 욕심을 경계하면서 절제를 해야 된다는 점 누누이 강조드립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했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절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어디까지가 욕심이고 어디까지가 절제인지 참 그것을 구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호시 후보의 자세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음을 멀리하고 진짜 봐야 할 것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탐욕 그리고 욕심을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손실만 불러올 뿐입니다. 지금 과연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인가? 자,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런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고를 외칠 때 그때가 고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판단하면서 절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첨언입니다. 제가 1신, 5일신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시장이 흉흉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투자 손실이 나니까 그것을 저의 탓인 양 따지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초창기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부하고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종목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장 종목을 읽고 투자하는 방향을 말해줄 뿐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인간은 간사하기 때문에 잘 되면 내 탓이고 잘 못되면 남 탓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실패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지 않고 남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죠. 자신의 문제점을 찾아서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남 탓만 한다면 과연 발전이 있을까요?
자,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고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실패는 반복될 뿐입니다. 원인을 알아도 그것을 고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찾아서 고칠 생각 안 하고 남 탓만 한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느냐. 저와 친분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술 마시면서 아니면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지인들끼리 카톡방을 만들어서 종목 추천도 많이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변 사람들도 사실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저한테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는 더하면 더했지 덜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 좀 오르면 좋다고 헤헤 꼬리 흔들고 떨어지면 시무룩해서 욕하고 화내고 꼭 어떤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일신우일신하는 자세를 기르면서 꼭 살아남아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